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지금 제 몰골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좀 전에 공진단을 저희 그 원내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공진단입니다.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뭐가 좋은 것인지, 혹시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없는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이 된 게 맞는 것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 있는 손창규 교수님 팀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공진단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공진단을 쥐 실험을 통해서 시험을 해봤더니 기억력을 개선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연합뉴스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럼 어떠한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는 공진단을 가지고 한 그 임상시험의 연구인데요. 피로회복 그리고 수면의 질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임상시험이에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피로도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수면의 질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수면이 빨리 드는지, 수면을 잘 유지하는지, 혹시 중간에 깨지는 않는지, 아침에 깼을 때 피로도는 어떠한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요 그래프를 보시면 까만 점이 있고 하얀 점이 있잖아요. 하얀 점은 공진단 말고 우리 위약을 먹었을 때 피로도의 변화고요. 그리고 까만 점은 공진단을 먹었을 때 피로도의 변화입니다. 공진단을 먹었을 때는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면서 피로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위약을 먹었을 때는 피로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살짝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죠. 그래서 공진단을 먹었을 때 만성 피로에 대한 지표가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것도 보면은 하얀 막대기는 우리 위약을 먹었을 때 변화고, 까만 막대기는 공진단을 먹었을 때 변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피로도에 대한 다른 설문조사를 또 시행을 했더니 첫날보다 3일 동안 공진단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만 막대기에서는 첫째 날보다 넷째 날이 피로도가 더 감소하는 것을 보였고, 하얀 막대기를 보면 위약을 먹었을 때, 가짜 약을 먹었을 때는 피로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예요. LSEQ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면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까만 점은 또 공진단이고 하얀 점은 위약이거든요. 위약을 먹었을 때는 수면의 질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진단을 먹었을 때는 수면의 질이 점점 더 좋아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잠드는 시간을 짧아지게 만든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진단을 먹으면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표들도 보시면요. 수면의 질 지표 중에서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본 건데요. 위약을 먹었던 것보다는 공진단을 섭취했을 때 수면의 질 평가가 모든 지표에서 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얀 막대기보다는 까만 막대기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 점수가 공진단을 먹었을 때 더욱더 증가한다. 이것은 잠드는 것, 잠을 유지하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지표들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도 역시 우리 만성 피로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험실에 쥐들을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일부러 세팅을 해놓게 됩니다. 피곤한 상태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공진단을 투여를 하게 돼요. 쥐들의 어떤 활성도라든지 피로도를 체크하는 방법들을 시행을 해봤더니 피로도가 훨씬 더 감소하더라. 만성 피로의 척도를 훨씬 더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쥐들에 있는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공진단 투여 전후를 비교를 해봤더니 항산화 효과 그리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는 뭐죠? 젊어지게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종 염증들은 뭐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고 몸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혈액검사 수치 중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있어요. 공진단을 먹고 났더니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레벨이 더 낮아지는 것을 관찰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피로도를 개선시켜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호르몬을 조절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그리고 호르몬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구는 기억력 향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험실 연구인데요. 쥐들을 일부러 기억 상실에 노출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쥐들의 기억력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회피 기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나한테 편안하고 아니면 안 좋은 부분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본 겁니다. 공진단을 투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투여했을 때를 측정을 해봤더니 공진단 투여했을 때 쥐들의 회피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해마의 기능, 해마가 우리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이잖아요. 해마 중에서도 너브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신경의 기능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뇌신경이 빨리 재생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너브 그로스 팩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너브 그로스 팩터를 자극을 해줌으로써 해마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기억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진단을 먹게 되면 우리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특히나 우리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인 해마의 기능을 좋게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연구도 기억력 향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실험실 연구를 진행을 해가지고 해마 쪽에 있는 너브 그로스 팩터를 우리 좋아지게 만듦으로써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비슷한 연구예요.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공진단은 Improve Memory and Learning Task via NGF Regulation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공진단은 기억력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고 학생들 공부하는 때 있잖아요. 학습 능력을 좋아지게 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너브 그로스 팩터를 좋아지게 함으로써 뇌신경의 회복을 빨라지게 하고 뇌신경의 재생을 도와줌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사실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도 공진단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사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한 100일 전부터 공진단을 매일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점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구는 뭐냐면요. 우리 공진단이 일반적인 기억력이나 아니면 집중력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손상받은 뇌신경을 재생시켜주는데도 혹시 도움을 주지 않는가 해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러 신경의 손상을 가한 다음에 공진단을 투여했을 때 혹시 좋아지는지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결론만 보면은 일부러 H2O2를 사용을 해가지고 뇌신경에 파괴를 한 다음에 공진단을 투여를 해봤더니 뇌신경이 좋아지더라. 그런데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트루인1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체계가 있거든요. 이 시트루인1이라고 하는 효소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우리 뇌신경을 재생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기전 중에 하나가 바로 시트루인1이라고 하는 채널을 좋아지게 함으로써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증상을 개선시켜 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진단은 예전부터 치매나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 알츠하이머성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경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신경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간 수치를 좋아지게 한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진단 좋다고 해서 먹는데 피로도 좋아지게 한다고 하고 다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종합을 해보자면 항피로 효과, 항산화 효과나 항염증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호르몬의 전달 체계를 건드려줘 가지고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를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 신경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학습 능력을 또 좋아지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뇌신경계통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중풍이 왔다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진단의 효과에 대해서 특히 현대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알려진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공진단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진단 사양이란 약재를 가지고 약효를 발휘하게 되는데 원나라 때 위영림이라는 의사가 만들어서 우리 중국에 있는 황실에서도 굉장히 널리 사용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왕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부유하신 황실과 왕실에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널리 사용했던 약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동의보감에서도 여러 가지 보약을 다 썼는데도 효과 없을 때 공진단을 써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아주 성약이다 라고 하는 점도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공진단에 대한 우리 한의학적인 기전보다도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고요. 공진단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공진단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용, 당귀, 산수유, 그리고 꿀이 들어가게 되겠죠. 꿀은 이제 배합을 위한 거고, 꿀도 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녹용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녹용의 으뜸이 되는 녹용을 바로 이제 러시아산 원용이라고 부르죠. 으뜸 원자를 써가지고 러시아산 원용 중에서도 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가장 윗부분을 이제 분골이라고 부르고 그 아랫부분을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부르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는 유효 성분들이 좀 적은 부위고 위쪽에 새순이 자라나는 분골 쪽에 가까울수록 말랑말랑하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이제 유효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원용을 사용하지만 공진단에 들어가는 요 녹용은 분골 중에서도 위에 있는 것, 그것을 분골팁이라고 하는데 분골팁만 모아서 약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용의 녹용 분골팁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산수유는 전남 구례에서 우리 직접 공수한 산수유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나오는 아주 품질 가장 좋은 당귀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꿀도 중요합니다. 꿀이 요새 시중에 유통되는 꿀이 설탕을 이용한 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귀한 공진단을 만드는데 그런 걸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토종 벌꿀 중에서도 아카시아 벌꿀을 저희가 직접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양이 가장 공진단에서는 중요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사양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앞에 붙어있는 요 인증 마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사이티스라고 쓰여 있고 아래는 우리 한국 식약처의 인증이 들어가 있고 옆에 그 인증 번호가, 일련 번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티스는 뭐냐면요. 멸종위기 동물들을 관리하는 국제 협약이에요. 사양을 추출하는 사양노루라고 하는 것이 멸종위기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양을 추출할 수 있는 개수, 양을 국제적으로 협약기구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그 기구에서 협약한 인증에 맞게 사양을 추출했는가라는 것을 인증 마크에 이렇게 담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약처 마크는 뭐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통관된 제품인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검사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 사양이 우리 인체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유효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중금속이라든지 나쁜 물질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직접 시험을 거쳐서 인증해 주는 것이 바로 요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뚜껑을 열면 훼손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잘 붙어 있는지, 일련 번호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밀수품들이 많았어요. 또 가짜 사양 같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와 사이티스에서 인증한 정품 사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양을 하면은 여기에 일련 번호에 맞게 이러한 통관 서류와 검사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필증이라고 나와 있죠. 정식적인 단계에 맞게 잘 통관이 되어서 수입이 되었는가를 인증해 주는 서류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시험 검사 성적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 검사 성적서는 뭐냐면 이 사양에 대한 시험을 다 식약처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진행을 했을 때 사양의 어떤 그 향이라든지 어떤 모양, 색깔, 뭐 잡질이 섞여져 있지는 않은지, 불에 탔을 때의 모양은 어떤지 이런 것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일단 기록을 해놓고요. 중금속이나 나쁜 물질들이 혹시 섞여져 있지 않은지 여기에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함량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적합 처분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이 있습니다. 인체에 들어갔을 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데, 유효 성분의 함량을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마커들이 적합 기준에 넘어서는지, 그래서 우리 인체에 좋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특히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있는 호르몬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효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효 성분들이 적합하게 어떤 일정 레벨을 넘어서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검사 성적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라벨에 있는 인증 번호와 여기에 있는 번호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적합하게 통관이 된 것인지, 그리고 적합한 우리 수준의 유효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진품 사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준비해놨던 재료들을 이제 가루로 분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가루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재분소에 맡기면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용, 산수유, 그리고 당귀가 이렇게 분말로 곱게 갈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 꿀,
그다음에 사양을 저희가 까가지고 재분소에 맡기면 사양이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갈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씩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은 이렇게 식약처와 사이티스에서 이제 인증한 이 정품 실이 붙어 있어야지 꼭 정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험 성적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까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사양은 건조되어 있고 분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말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조직이 성기거든요. 그래서 공진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그람당 균일하게 그 사양을 분포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온 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갈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당귀, 산수유, 녹용이 150g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요 사양 한 통당 10g씩이에요. 그래서 20g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 총 토탈로 공진단을 만들었을 때 200환이 나옵니다. 5g짜리 200환. 그러면 요 사양이 20g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공진단 한 알당 100mg씩 사양이 분포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의보감에서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원방 공진단의 배합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양을 넣어서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사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이제 더 고온 입자로 이제 갈아서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곱게 가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채로 걸러내다 보면 고온 입자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에 걸른 고운 이 사양 가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한 재료랑 다 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할 거거든요. 그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루를 다 섞어가지고 채로 한 번 더 걸러줍니다. 자, 꿀을 우리 1g 정확하게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완성된 반죽을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공진단 200개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과정은 그 이후에 이제 위에다가 금박을 씌웁니다. 금박을 씌우는 거는 사향이라는 것이 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효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먼저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효과를 목표로 금박을 씌우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진단 200개 만들기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우리 하트 모양, 이쁜 하트 모양의 공진단 200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과정들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정성스러운 과정들 뿐만 아니고 아주 최고 품질의 약재만을 모아서 일선 한의원에서는 공진단을 이렇게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공진단 사양을 먹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식약처에서 인증한 정품 사양은 우리 한의원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이런 원방 공진단을 만들 때만 정품으로 인증된 제대로 들어간 사양을 복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 공진단을 복용을 하실 거면은 주변에 있는 한의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귀한 약재들로 정성껏 만든 공진단을 직접 한번 복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